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름철에 우리가 액체질소 듀얼을 관리하는 방법하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름철에 빈번하게 좀 이 폭발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듀얼가 진공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폭발이 좀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일정한 충격을 주더라도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듀어 안쪽에 물이 차 있는데 액체질소를 부어버리면은 또 폭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안전이거든요. 그리고 또 듀어가 없으면은 BAT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관리하는 방법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첫 번째 듀어 관리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예, 피스옵션한 데 있어서 듀어가 없다면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파손이 되면 너무 비싸요. 이게 되게 비싸요. 네. 100몇만 원 하니까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할 때도 있고, 뭐 300만 원 가까이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건 500만 원 가까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림을 그려놓은 건, 그러니까 사진을 띄워놓은 거는 어떤 한 장비에 있어서 듀얼을 띄워놓은 거지, 각각 뭐 다른 회사 장비든 뭐 이 M사 장비든 간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듀얼 안쪽 관리는 되게 좀 잘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되게 비쌉니다. 뭐 기능성이 있는 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되게 비싸요. 그리고 파손으로 인해서 또 하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눈을 다친다든지 또는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상해를 입게 되면은 또 자기만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듀오 관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파손이에요. 예. 사고를 인한 그 어떤 위험성을 좀 피하고자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분석에 지장을 주거나 샘플 튜브의 파손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듀오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도 청결, 두 번째도 청결.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시게 된다면 분석하는 데 있어서 듀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이쪽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깨끗한 듀오 안쪽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요. 아무것도 없고 이물질도 없네요. 하도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물방울이 없는 상태. 어떤 수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수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뭐 물방울은 뭐 괜찮다라고 하는데, 예, 그딴 소리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다 깨끗하게 휴지로 잘 닦아내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듀오 같은 경우는 3020에 있는 듀오인데, 얘는 제 손이 좀 작은 편이긴 하지만 남자 손 정도의 그 손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되게 넓어요, 이게. 왜냐면 샘플 튜브가 3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구멍이 넓은데, 그렇지 않고 2020이나 2420, 그리고 2460, 그리고 3플렉스, 그런 종류의 아이들은 좀 작아요. 구멍이 되게 작기 때문에 손이 안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제 한번 털어내고 거기다가 휴지 같은 거나 그런 걸 밀어넣고 아주 살살 유리막대나 그런 걸로 살살 닦으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세게 닦아갖고 벽면을 팍 하고 쳐버리게 되면은 금이 가거나 아니면은 진공 상태가 풀어져 버리거나 아니면은 진짜 심한 경우는 폭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분석이 끝나고 나서 얼음이 맺혀 있던 게 녹은 거예요. 녹으면 이 안에 이렇게 물이 맺혀 있게 되는데, 이게 물인지 액체질소인지 구분이 안 가신다면 한번 흔들어 보세요. 흔들면은 액체질소는 어떤 기화가 되는 게 보일 거고요. 물은 그냥 물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다 싶으면은 칙칙칙 소리나 그런 게 안 난다면은 버려버리고 휴지나 그런 걸로 잘 닦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게 왜 물이 생기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액체질소가 안에서 기화가 되고, 그 기화가 된 게 얼음 덩어리로 만들어져요. 걔네들이 이제 밑에 쌓이거든요. 밑에 쌓인 게 녹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물이 고이게 되는 거고요. 이 물이 고인 상태에서 액체질소를 채워버리게 되면은 폭발합니다. 왜냐면 급격하게 그 얼음으로 팽창을 하다 보니까 딱딱딱딱딱 하면서 이게 빡 하고 터져버려요. 이 터졌을 때 그 비산되는 정도가, 이 안에 이제 이게 다 유리인데 비산되는 게
웬만한 실험실을 채워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위험하니까. 그리고 아주 날카롭게 부러져요. 다 파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상해를 깊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스를 채우기 전에 할 일은 뭐냐면 물기를 제거하고, 물방울들은 상관없지만 그래도 물방울들도 제거하는 걸 좀 권장합니다. 그리고 물기 제거는 휴지와 휴지 넣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제일 좋지만, 안 들어가는 애들은 지금처럼 뭐 유리 막대나 그런 걸로 해서 아주 살살, 예. 그때는 약간의 물방울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걔네들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은 잘 닦으시기 바라고요. 닦으실 때도 주의하시고, 또 바닥에 놓고 내가 닦았다가 놓고 갔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발로 차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빨리 제자리에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아까는 물이 된 상황이지만 물이 되기 전에 상황이에요. 얼음이죠. 이렇게 얼음이 쌓여 있어요. 엄청나게 얼음이 쌓여 있죠. 이게 얼음이 지금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고 약간 얼마 전에 비도 오고 해갖고 더 얼음 결정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보통 가을철이나 비가 안 오고 건조한 봄철이나 그때는 이 정도까지 쌓이지 않는데, 여름철에는 장마철이 굉장히 길죠. 요즘 뭐 비 안 오는 장마철도 많지만 그래도 장마철은 기본적으로 습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도가 높은 경우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쌓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대부분 분들이 엑실소가 조금 남아있으면 아깝거든요. 그 아깝다고 또 거기다 또 충진하고 그러면 얼음은 계속 쌓여요. 계속 쌓이다 보니까 걔네들이 얼음의 높이가 높아지면은,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 튜브가 이제 듀 안쪽으로 분석할 때 들어가잖아요. 그때 얼음에 닿아서 엘리베이터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계속 올리려고 엘리베이터는 리밋 스위치를 못 눌렀기 때문에 계속 올리려고 무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얘가 깨지든지 샘플 튜브가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파손이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분석도 안 되고, 또 샘플 튜브가 만약에 파손이 됐다고 하면은 안쪽에, 장비 안쪽에 센서들에도 약간 데미지를 줄 수가 있고, 또 하나 펌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베큐에이션 하기 위해서 뽑아내고 있을 텐데 단 몇 분 동안 하다가 이제 캔슬을 하게 될 거예요. 안 뽑히면. 근데 그동안이라도 계속 또 펌프에도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장마철에는 한 번 정도 충진을 하셨다면은 다 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안쪽을 깨끗하게 만들고 나서 얼음 결정들을 다 없애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엑셀수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엑셀수를 채울 때 이 윗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얼음들이 얼어갖고 어떤 막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막을 형성하고 있는 이 부분은 손으로 살살살 문지르면 다 녹아요. 그때 다 녹이고 나서 또 깨끗한 휴지나 그런 걸로 다 물기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엑셀수를 부으시면은 좀 위험해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유의하시고, 3020 듀어 같은 경우는 이쪽 옆에도 홈이 있거든요. 살짝의 홈이 있어요. 그 홈으로도 물이 찹니다. 왜? 여기 차 있던 게 밑으로 쭈르륵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 밑에도 그 중간에 이제 홈 같은 부분에도 물이 차 있는데 그쪽으로 엑셀소가 다량 들어가게 되면 걔도 마찬가지로 듀어에 파손을 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20이나 또는 뭐 제미니 같은 경우는 끝까지 한번 다 털어내시고, 그리고 나서 안쪽을 깨끗하게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안전하게 엑셀스를 채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 질소가 듀어 안쪽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처음에는 집어넣으면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요. 지금 이것도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인데 엄청나게 끓어요. 진짜 우리가 커피포트에다 물 끓이듯이 막 끓어요. 그렇게 끓고 있다가 조금 안정이 되면 이렇게 기포만 조금 올라오다가 이제 완전히 안정이 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 두 가지인데, 아까 물이 차 있을 때도 흔들어 보라고 말씀드렸죠.
액체 질소가 차 있는 것도 한번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봤을 때 얘가 진짜 액체 질소인지 확인을 하고 부으시기 바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지금처럼 기포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 기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올라와. 그러면 액체 질소를 담는 이 듀오 안쪽에 약간의 뭔가 손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액체 질소를 담아두는 어떤 시간적인 게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분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다면 계속 기포가 올라온다면, 아니면은 내가 분석을 하다가 이거 분석 시간이 이 정도까지 못 버티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못 버티지? 할 때 뭐 의심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때는 이 바닥 쪽을 한번 이렇게 들어서 보시게 되면은 그쪽에, 또는 어느 부분이 파손이 된 쪽에 성에가 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이제 듀오가 다 썼구나, 다른 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얌전하게 부서지는 경우는 그닥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이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주의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름철에는 진짜로 다른 사계절 중에서 여름철에는 더욱더 듀오 관리에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제가 여름철에 듀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듀오 관리는 진짜로 안전 그리고 내 자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 항상 꼭 여름철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예전에 상대 습도가 제로인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액체수를 부으면은 보통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거기는 안 끓어요. 습도가 없다 보니까 아주 건조해서 끓질 않아요. 그러면 물이 차 있는지 액체수가 차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곳들은 웬만하면은, 얼음도 안 차요. 거기는 웬만하면은 그냥 다 버리시고 다시 채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름철의 듀오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을 해놓으셔야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척당한이었습니다.